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벌써 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입주자 가운데 최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단지 내 확산과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원주의 한 아파트. 가끔 차량들만 드나들 뿐 다니는 사람이 없어 적막함까지 느껴집니다. 입주민 가운데 처음으로 신천지 신도인 50대 남성과 그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남성과 접촉한 인근 주민들 그리고 관리소장까지 확진을 받았습니다. 동대표로 참석한 입주자 회의와 자주 다닌 아파트 헬스장이 주요 감염 경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겁이나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해요. 우리가 항암 받고 있어서 걸리면 바로 죽는다 생각이 때문에 항암 때문에 오늘 나온 건데 진짜 많이 불안해요. 여기 아빠는 배달을 안 하면 지금 우리 여기서 기다렸다 받아가지고 들어가고 그래요. 원주시는 지난달 16일부터 헬스장에 다녀간 입주민 중 15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함께 회의에 참석한 다른 동대표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관리소장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확진자와 같은 통로에 사는 입주민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유하는 한편 임시 선별진료소를 단지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 나와서 또 노출이 될 확률도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통로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검사를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활동이 많은 입주민 대표들과 관리소 직원이 줄줄이 감염되면서 주민들은 전수조사와 더불어 마스크 지급 등 추가 감염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신도와 그 가족의 안에 발생하던 코로나19 감염이 지난 3일 이 아파트를 기점으로 지역사회 확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해지면서 다양한 대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 제한 등으로 혜택을 못 받거나 실제 대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 대표 상품인 커피를 이용해 빵과 잼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사무실은 물론 제품을 포장하는 곳도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크게 줄면서 직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업체 대표는 강원도 지원 대출을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출 받으러 이제 상담을 하러 가보니까 대기 인력이 지금 너무 많고요. 지금 아무튼 자금도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 그 긴급 자금조차 지금 받기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출은 중소기업 특별 지원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 특별 지원은 중국 수출입 기업과 관광업체 등에 제한돼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다 보니 상당수 업종은 접수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조건 등에 걸려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경영안전자금 대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강원신용보증재단에는 돈이 긴급히 필요한 업주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가게가 지금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가게가 장사가 됐는데 2월 달 넘으면서 매출 금액 거의 반토막이 나가지고 대출 신청을 왔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업주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5천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고 보증심사가 한 달가량 걸려 당장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고 휴원이 지속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정이 돌아가며 아이를 돌보는 육아 품앗이를 시작하는 등 그야말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아침 출근 시간, 맞벌이 가정인 유정숙 씨 부부가 어린 남매를 데리고 집을 나섭니다.
잠이 덜 깬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바삐 향합니다. 어린이집 졸업생 엄마들끼리 공동 육아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엄마한테 저희 애를 맡기러 지금 가고 있어요. 도착한 곳은 어린이집 주차장. 둘째는 돌봄교실로 보내고 첫째는 다시 친구네 가정으로 태워보냅니다. 초등학교 입학이 연기되면서 아이 돌볼 일이 막막해지자 처지가 비슷한 부모들과 육아 품앗이를 시작한 겁니다. 뜻을 같이 한 가정은 모두 5가정. 월화수목금을 한 가정씩 돌아가며 하루씩만 휴가를 내도 한 주를 버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예비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고 또 학교가 또 안전한지 약간 걱정도 되고 해서 저희가 돌보는 걸로. 집에서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기도 불안하고 휴가 내기도 눈치 보이는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고충이 적지 않습니다. 둘 다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도 계속 TV 주고 방치되는 것 같고 일도 계속 집중 못하니까 실수도 나고 안타깝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갑작스런 돌봄의 공백을 메우느라 직장인 엄마 아빠들은 이런저런 육아 아이디어를 짜내며 또 한 번의 힘든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손을 내미는 온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나눠주고 임대료를 깎아주는 따뜻한 이웃들을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봉사단체 회원들이 분주한 손놀림으로 마스크를 만듭니다. 마스크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시민이 늘어나자 손수 면 마스크 제작에 나섰습니다. 20여 개 단체 회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1,500개를 만든 뒤 혼자 사는 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재봉질은 시내 여러 세탁소와 옷 수선집 등에서 재능 기부로 돕고 있습니다. 지금 마스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래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면 마스크지만 만들어 갖고 나눠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은 뿌듯합니다. 태백시내 중심시가지에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방송하는 전광판이 등장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사업가가 설치했는데 하루 100만 원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러스에 맞서 한 달 넘게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태백시 보건소에는 응원 편지와 성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해줘 고맙다면서 건강을 염려해주는 편지, 함께 보내준 건강보조식품, 지쳐가던 보건소 직원들이 다시 힘을 냅니다. 울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좀 이제 나이 어린 직원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걸 보고 막 울고 너무 감동스러워하고. 고객이 줄어들어 힘들어하는 세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건물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해시 중심시가지의 한 건물주는 6개 점포의 임대료를 한 달간 30% 인하했습니다. 동해시 묵호 지역과 삼척 시내에서는 월세를 전액 면제해준 건물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강원도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 이용률이 전국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초등 긴급돌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긴급돌봄에 참여한 강원도 초등학생은 신청자 954명 가운데 346명으로 참여율은 36.3%에 그쳤습니다. 이 같은 참여율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대구와 울산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은 겁니다. 긴급 돌봄 이용률이 낮은 것은 돌봄교실 참여 구성원으로부터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선별진료소가 연세대 미래캠퍼스 안에 설치돼 입국 2주가 지나지 않은 유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원주시는 공항 검역을 통과한 중국 유학생 확진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연세대 기숙사와 원룸 등에서 격리 중인 중국과 일본, 베트남 유학생 66명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입국할 유학생에 대해서도 선별 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온 학생들도 파악해 바이러스 검사를 권유할 방침입니다.
증상이 없는 신천지 신도 가운데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직업 종사자들이 4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강원도는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무증상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 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기관 종사자가 160명, 사회복지시설 114명, 공무원 74명, 어린이집 76명, 초등학교 48명, 유치원 10명입니다. 강원도는 482명 중에서 현재까지 15%인 70명에 대해 검사를 의뢰해 진행 중이고 나머지 85%도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3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있는 도소매업과 중국 관련 수출입 제조업체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금액의 50%를 업체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연리 0.75%의 낮은 이자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 대출은 오는 9일부터 9월 말까지 만기 1년 이내에 운전자금 신규 대출에 한해 적용되며 도내 은행 영업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성금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자가격리자들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해 써달라며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3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많이 필요한 대구 경북 지역 취약계층과 현장 의료진을 위한 방역용품 구입에 쓰이게 됩니다. 또 강원랜드는 오는 13일까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자모금 운동을 펼쳐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도 기탁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강원도가 오는 9일부터 도청 구내식당 휴무일을 수요일과 금요일 주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휴무일을 늘리게 되면 주 5일 동안 도청 공무원 등 7천여 명이 외부 식당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 단체 등에도 외부 식당 이용 동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가 잦아지면서 각 기관에 갖춰진 구내 식당에 대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의 제의를 요구해 처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재획정을 제의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협의해 오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재획정안도 강원도 선거구는 8개로 유지한 채 춘천을 2개 선거구로 분구한 뒤 춘천 갑 지역에는 철원, 화천, 양구 선거구를 합치고 춘천 을 지역에는 홍천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춘천을 분구한 뒤 다른 4개 군 지역을 합치는 선거구 획정안이 거론되자 또다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춘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 안은 춘천을 분할해 전혀 다른 2개의 선거구를 만드는 것은 춘천의 존립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진태 춘천 국회의원은 이 모든 것이 의원 정수를 8석 그대로 유지해 발생한 일이라며 분할될 수밖에 없다면 춘천 남부의 홍천을, 춘천 북부에는 철원, 화천, 양구를 합치는 차선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춘천시 의회는 춘천을 남과 북으로 나누고 다른 시군과 합치는 선거구 재획정안에 대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며 춘천의 온전한 분구와 강원도 국회의원 9석 보장을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대출 신청이 평소보다 4배 넘게 폭증하며 대출이 지연되며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강원도는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지원 자금이나 이자 지원 과정에서 신용등급 평가 등 꼼꼼한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장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관계 부서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는 상황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와 대학이 인구 공동화 극복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대를 비롯한 강원도 16개 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인재 유출로 인한 인구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과 지역 균형 발전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과 지역 균형 발전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은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현안을 반영한 지역 혁신 핵심 분야를 발굴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해 강원도 발전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한 곳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춘천 담장 허물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춘천시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모집한 결과 36곳이 신청했다며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한 동당 최대 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담장 허물기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1차 모집한 데 이어 지난 2일부터는 연중 모집에 나섰습니다. 춘천 시민버스의 운송 수익금이 압류당하면서 시민버스의 자금난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춘천 시민버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15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최근 카드 운송 수익금을 관리하는 코레일 네트워크스와 보증인 통장에 대해 압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버스 측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수입금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압류까지 당해 경영 정상화가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춘천시의 공적 손실 보조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시도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습니다. 4.15 총선 원주 갑선거구에 추가 후보자들이 가세하면서 당내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전 지사가 경선 뜻을 밝히면서 원주 갑선거구를 경선 지역으로 확정하고 박우순 전 국회의원과 이 전 지사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후보자 추가 공모에 박정하 전 제주정무부지사가 응하면서 기존 공모를 신청한 김기선 의원과 김수정 연구소장, 최재민 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 4명이 경쟁하게 됐습니다. 삼척시 의회가 국내산 무연탄의 발전소 사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삼척시 의회는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에서 국내 무연탄의 수급 안정과 석탄 산업 보호를 위해 동해화력발전소를 당초 설립 목적대로 국내산 전용 발전소로 환원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